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염치 없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매번 저를 무시하던 시댁과 남편의 어이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고자 했던 파렴치한 시댁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일반 주부예요. 원래 젊을 때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엔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욕심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나서니까 한 발 물러서자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당신 혼자 버는 게 괜찮을까? 나도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원래 이전부터 집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 우리 집은 항상 당신이 있었으면 해. 조금 부족하면 내가 더 일하면 되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에 따라주면 좋겠어. 원래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다 보니까 큰 소리 내지 않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입장이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을 오랫동안 다녔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치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의 기운에 못 따라가겠나 봐요. 최근엔 별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승진 심사에서 밀렸대요. 그래서 맨날 한숨만 쉬고 있었죠. 어째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정말. 왜? 이번에도 좀 어려워? 어떤데 말 좀 해봐.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네. 회사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기대하는 수준이 느껴지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은 근속해온 기간도 있고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응? 모르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워낙 고집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편이다 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어주는 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초조해지고 점점 저에게도 짜증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파트 대출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애들 대학도 생각을 해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니까 조금씩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힘든데. 당신은 꼭 이런 시기에 나랑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니, 뭘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당신 힘들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나도. 이럴 바에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게 낫나 싶을 정도야. 아이템 좋은 게 있으면 당신 편할 대로 해봐. 나는 어쨌든 당신 편이니까 밀어줄게. 근데 당신 너무 예민해지고 있는 거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집 분위기에도 그닥 좋지 않으니까. 조절해가면서 해. 최근에는 사업을 해볼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아둔 돈을 주식으로 날린 적도 있다 보니까 함부로 대답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돈을 날렸을 때에도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볼지 못 믿어주네 어쩌네 말이 많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 정도 해줬어요. 너희 남편도 입지가 좁아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돈으로 또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네가 잘 단속하고, 응? 알아서 잘 하겠다마는 주변에서 그러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 나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야. 아니,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멘탈이 항상 저렇게 무너지니까 편하게 뭘 할 수가 없잖아. 워낙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 그러다가 자존심 상하거나 자격지심에 큰 돈을 써버리거나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렇더라고. 친구 말처럼 저도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 되긴 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시댁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데요. 1년에 제사만 4번이 있을 정도로 엄청 할 일이 많아요. 남편은 누나만 넷이 있고 며느리는 저 혼자라 항상 제가 가서 일을 해야 했죠. 저희 시댁은 교육열이 높고 다들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 민석 엄마야. 뭐하니? 아, 어머니, 저 장 좀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에 제사가 있지 않니? 네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했다. 뭔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바쁜 거야?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여튼 너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려고 그래? 이런 거 딱딱 잘 생각하고 있었어야지. 애들은 당일에 온다고 하니까 네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소갈비찜을 좀 하고 싶으니까 장 봐서 미리 오너라.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너 뭐 불편한 거 있니? 매번 하던 건데 뭐가 문제니? 애들은 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 집에서 놀고 있는 너나 와서 해야지. 안 그래? 놀고 있는 건 아닌데 다들 한 번도 와서 돕지를 않으니까 좀 그렇네요. 일단 준비해서 갈게요, 어머니. 참 말은 많아요. 끊어라. 제사할 때마다 딸들은 늦게 집에 오고 저랑 시어머니랑 둘이서만 준비를 하곤 했는데요. 그것도 맨날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젊을 때에는 원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시모와 관계가 틀어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려서 참았죠. 아니, 너무 하대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 집안에 와서 1, 2년 산 것도 아닌데 수십 년 동안 나를 좀 대우해 준 적이 있어? 아,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렇잖아. 며느리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안 참고 살았어? 나만큼 참고 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 나도 속 시끄러운데 너까지 정말 왜 그러냐? 좀 맞춰드리면 안 되냐? 나밖에 아들이 없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참, 이럴 때는 내 편을 드는 신용이라도 해라. 딱딱 옳은 말만 하고 싶니?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엄마한테 말을 할 테니까 당신도 그만해. 돈을 벌지 않는다. 지금 사회생활도 하지 않는데 뭐가 어렵냐는 이유로 저를 까내리는 시댁에 대해서 불만이 좀 큰 편이었어요.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전공도 사회학 쪽을 했다 보니까 못 배운 사람은 아닌데 계속 시모는 말끝마다 전문직이 아니니까 네가 뭘 알겠니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제가 내조를 잘했으면 승진해서 밀릴 일이 있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제 잘못이라고 하시냐며 이야기를 했지만 시모는 또 여자가 큰 소리를 낸다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어머니, 말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이 집안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남편이 승진이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네가 내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시험을 보면 떨어진 적이 없던 애야. 너랑 붙어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면 걱정을 해야지. 네 잘못 뭐냐는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지금 제사 음식 차리러 와서 이렇게까지 들어야 해요? 일하러 온 사람은 전데? 그러면 남편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제 덕인가요? 어머니 덕으로 돌리실 거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지. 애가 원래 타고난 게 큰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너는 시어미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할 것이지. 뭘 그렇게 따박따박 말이 많아. 말도 안 통하는 시댁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할 도리는 해야 해서 꾹꾹 참고 해왔죠. 제사를 지낼 때에도 시댁 식구들 전부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지 제가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요즘 학교들 상황은 어때? 뭐 다 똑같지. 애들 사교육이 심해서 학교 수업을 잘 듣지도 않아. 어머 그래. 하긴 요즘 대학만 잘 가면 된다는 거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간판이 중요하지. 우리는 요즘 예금 관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워낙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 읽느라고 바빠 아주. 그래도 여자한테 은행은 좀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괜찮기만 할까? 연봉이 그래도 꽤 높지 뭐. 다 비슷해. 고생 많이 하고. 그나저나 음식 맛있네. 엄마가 했어요? 그렇지. 누가 했겠니? 니네들이 뭘 도와줘 봤어야 알지. 아이고. 시댁에서는 제가 거의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이어갔고 결혼 초반에는 이런 분위기를 없애보고자 끼어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삶에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공으로 돌렸죠. 그 사이에서 남편은 고생한 저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모랑 싸운 이야기를 해도 네가 왜 스트레스 받게 했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자주 싸우게 되었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어머니가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음식을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 아니, 누가 잘했고 잘 못했고를 어떻게 따져? 다만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넘기라는 거야. 굳이 거기다가 하나하나 대꾸해봤자 뭐 하려고? 그리고 엄마가 날 잘 키워준 건 맞잖아. 엄마가 음식 만들었다고 좀 하면 뭐가 덧나? 누나들이 그걸 몰라? 아니, 말이라도 그럼 잘하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만드는 게 맞아?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을 잘 되게 하는 존재고 나는 당신을 망치는 존재고? 아, 말을 말자. 뭘 또 저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말하다가 어딜 가? 당신 정말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니까 시댁에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있었어요. 시댁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죠.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 그러네. 진짜 너무하시네, 사돈이. 너무 괴념치 마라. 너 속만 버리지 뭐. 나 진짜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어이도 없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을 게 뭔가 싶기도 하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렇게 해. 엄마,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요즘 계속 그렇네? 피곤이 가시지를 않네. 최근에 약은 잘 먹고 있어요? 잠은 푹 주무시고 계시고? 다 지키고 있는데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집은 아빠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고혈압이 유전적으로 있었는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먼저 가시고 엄마가 먼저 남매를 키워오셨죠. 엄마는 밤새 내내 일하고 조금 자고 또 다음날 나가고 하는 식의 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까 피로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편이었어요. 아니, 엄마, 그러지 말고 같이 병원에 가게요. 응? 그래, 아무래도 나도 좀 이상하다. 같이 가줄 수 있니? 우리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심각해. 배도 불러오는 것 같고. 엄마 상태가 심각해지면 저한테 남은 소중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빠를 잃었을 때처럼 엄마를 잃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빨리 가봤어요. 이리저리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더라고요. 간암이 엄마한테 찾아올 줄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저는 손발이 떨리고 이제 엄마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의사는 3기라고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엄마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매일 올게. 응? 네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입원을 했으니까 치료를 해봐야지. 어쨌든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알지? 엄마 건강이 중요해, 나한테. 그러니까 잘 견디자. 응? 슬픔에 잠겨 매일 엄마를 보고 간호를 했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가볍게 보낼 수 없는 시간이었죠. 남편은 승진을 하려면 대접도 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며 계속 밖에 있다가 잠깐씩만 얼굴을 보러 왔었어요. 당신은 장모님이 저렇게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승진이 인생에서 전부야? 그러면 너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장모님 아픈 거는 나도 슬퍼. 그렇지만 우리 집안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취업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너무 병실에만 매달려 있는다고 해서 장모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해.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돈이야 벌면 되는 거야. 당신 지금 정말 온통 그 생각뿐인 것 같아. 어떻게 인륜도 거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니? 남편의 인색한 태도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까지 돈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입원을 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에게 문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지고 있던 땅 문서였어요. 경기도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려고 해서 값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네가 이거 가지고 남은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 이걸 나를 줘도 되는 거야? 엄마가 소중하게 읽어온 건데. 이제 누구한테 주겠어. 내가 사는 것보다 네가 더 오래 살 텐데. 위급하고 정말 힘들 때 기댈 곳은 있어야지. 너 주려고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떡해. 괜찮아. 너 자체가 나한테는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있잖니. 쉬운 일이 아닌 걸 아니까 꼭 잘 사용해라. 응? 저는 20대에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끊기니까 거의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다시피 했는데 엄마가 이런 걸 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엄마 장례도 치르고 이후 아이들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고 문서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는데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저는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엄마가 걱정하는 상황 만들지 않게 잘 살아남아 볼게. 그래도 강한 엄마 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남편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무리가 있었나 봐요. 승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결국 6개월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말 답답하다.
술 좀 그만 먹어. 그런다고 해결이 돼? 뭐라도 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왜 그래? 네가 뭘 알아? 직장 생활을 알아? 뭘 알아? 뭐? 진짜 선을 넘지 마, 당신. 지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겹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지내야 할 거 아니야. 회사 잘린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네 일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 거지. 네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 남편이 하루 종일 술만 먹고 한숨만 쉬니까 집안 분위기도 금방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도 주식으로 많이 날려먹었어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작게 가게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위로를 했는데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냐면서 안 될 거라고 비관을 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 당신 인생 당신이 막는 거야. 참나.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다. 비난해라, 비난해. 한심하다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태도가 당신을 망치는 거야. 저는 이대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려 노력했죠. 친구들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도 알아보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남편은 다 필요 없다고 안 될 거라고 하면서 망가져갔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참 답답하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남자들이 원래 자기 목표하던 것이 없어지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굴잖아. 너도 마음 잘 다져야 할 것 같아.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나한테 준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야 하나 싶어. 아니,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남편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결정해. 너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 정말 위험해지니까. 응? 그래, 그렇겠다. 알겠어.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할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 소문이 시댁까지 전해졌나 봐요. 시모가 하루는 반찬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애를 방치하냐면서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걸로 따져야겠다 싶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똑똑한 아들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저렇게 지내는 거 잡아주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어머니, 진짜 말을 심하게 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지 그러세요? 모아두신 돈들은 없으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서 고생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럴 때만 죄인인가요? 그래요. 그렇다 치고 형제 좋다는 게 뭐예요? 맨날 그렇게 모여서 죽고 못 살더니 애들 아빠가 지금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울그락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힘 빠지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요. 저도 남편이랑 살기 싫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아이들 때문에 가정 지키고 있으니까. 진짜 아들을 위하신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시모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혀만 끌끌 차더니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면서 가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시모한테 당하고 살 생각은 없어서 맞받아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뒤로도 계속 시모가 전화로 하는 이야기들, 집에 와서 하는 안 좋은 말들을 고스란히 폰에 담아놓고 있었죠. 물론 가족 모임 때마다 시누이들이 하는 행태들도 다 증거로 남겨놨어요. 그때쯤 남편이 너무 기운이 없길래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모아둔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네면서 남편과 돈을 합쳐서 가게를 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큰 마음 먹고 시도하는 거라 남편에게 가서 계획을 짜보라고 말을 걸었죠. 사실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우리 갑자기 써야 할 때를 대비해 두고 놔둔 거였는데 당신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이 돈이라도 가지고 같이 이겨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저는 자기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라도 받을 줄 알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택도 없을 거라고 하대요. 참, 어이도 없고 사람 성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택도 없지. 뭐? 택도 없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그 돈으로 뭘 열자는 거야. 그렇잖아. 1억도 없는데 번듯한 거라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지친다. 그럼 그만하자. 당신 알아서 해라. 가지고 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야지. 당신한테 힘이 되려고 그랬던 건데 진짜 구제불능이다. 생각 자체가 꽉 막혀서 큰 돈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남편 일은 남편 몫으로 두고 저는 고민하지 않으려고 그냥 뒀어요. 그 뒤로도 계속 한숨만 쉬고 담배만 피우더라고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끄자 싶었고 엄마가 준 땅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싱글벙글해서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네. 곧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신도 알게 될 거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건데? 말을 해줘. 말해봤자 아직 뭐가 없어. 아, 누나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좋은 것보다 불길한 느낌이 더 컸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죠. 누나들이랑 평소에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통화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야, 그거 나도 쎄하다. 뭐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들 원래 일 저질러 놓고 이야기하잖아. 누나들이랑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그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아무래도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데. 일단 네 재산부터 잘 지켜. 어떻게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너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준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판다고 하지를 않았는데 누가 그걸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남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사모님 신분증까지 찍어서 보내주면서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오전부터 전화 돌리고 했습니다. 네? 그이가요? 제 남편이 맞는 거죠? 저는 속으로 제발 그이가 아니기를 빌었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눈이 틀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한 짓이었고 본인 배 불리고자 하는 속셈인 것이 느껴졌어요. 네, 틀림이 없어요. 사모님 번호랑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계셨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땅을 어떻게 알고... 저의 쎄한 느낌이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로 누나들과 뭘 하려고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마음대로 돈을 썼거나 땅을 팔려고 했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일단 머리를 차갑게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동산에 미리 말을 해뒀죠. 일단 알겠으니까 저 통해서 거래가 된 것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팔 수 있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과 정리를 하고 나서 빠르게 이사갈 집도 찾아달라고 말했죠. 저희 엄마의 유품인데 그걸 함부로 할 만큼 개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으니 모든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대략 처치를 마치고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내가 준다고 한 5천만 원 안 받는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 엄마가 준 땅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냐고.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당신 앞으로 재산이 떡하니 늘어나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한가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였더만.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을 두고 왜 고작 5천만 원밖에 안 내민 거야? 나한테 평생 숨기기라도 하려고 한 거야? 당신이 이럴 것 같으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낭비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엄연히 나한테 온 거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가? 빨리 와서 도장이나 찍어. 이미 내가 부자 될 계획 다 세워놨으니까.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미 결심이 서더라고요. 뭐가 진짜 나를 위한 길인지. 지금까지 시댁에서 당해온 온갖 서름과 남편과 이어가려고 했던 정들도 빨리 끊어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위자료나 기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젠 정말 끝이다, 이 인간아. 조강지처 옆에다 두고 돈이 그렇게 좋더냐?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TV를 앞에 두고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저벅저벅 남편 앞으로 가서 TV를 끄면서 말했죠. 좀 일어나봐. 대화 좀 하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엄마 땅으로 뭐 했어? 아까 다 말했잖아. 당신 지금까지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살더니 요즘 들어 왜 이래? 돈이 생겼다고 이러는 건가? 재미없어 이러는 거? 그냥 따라 내 말에. 네 말에 그냥 따르라고? 널 뭘 믿고 따라? 참 웃기지도 않는다. 당장 진행했던 모든 것 중단해. 아니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웃더니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가 계약서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 신도시에 목 좋은 곳으로 하나 계약을 해왔다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백날 근무를 하면 뭐하냐? 땅 주인이 내 옆에 있었는데. 안 그래? 당신 진짜 장난해? 이건 또 뭐냐고. 누나들이 부동산을 많이 알잖아. 주변에 발도 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목이 좋아 아주. 유동인구도 많고 새로운 아파트도 많으니까 딱 좋겠더라고. 그냥 퇴직하고 우리끼리 거기서 장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우리? 누가 우리야? 우리 가족이지. 이 돈으로는 부족해. 큰 누나랑 둘째 누나가 같이 돈을 모은다고 했어. 공동사장으로 사업을 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괜찮지 않겠어? 워낙 똑부러진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미 누나들은 대출을 받아서 묻어둔 상황이라 자기도 제2, 3금융권까지 당겨서 계약을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족 사업을 하려고 다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래요. 저희 땅을 담보로 대출 나오면 바로 갚고 시작하면 된다고 신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띵 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을 이렇게 바로 저지를 수가 있는 걸까? 우리 엄마가 한평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어요. 내 땅이고 내 재산인데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어? 누나들이랑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나랑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래?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이바지한 거는 잊었어? 먹여주고 이바지를 해? 당신이 지금 나한테 희생한 걸 운운하는 거야? 희생? 각자의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는 맨날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금방 늙어버렸는데.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신이 나한테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나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가. 내가 내 커리어 버리고 하고 싶은 일 버리고 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참나, 편하게 살게 해준 것도 모르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나랑 가족이랑 생각한다면 왜 그 땅을 숨겨놔? 심지어 장모님 유품을?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면서? 내가 망하면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아? 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플 때 몇 번이나 병원에 왔어? 이것 봐, 다 당신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잖아. 나 당신한테 한 푼도 못 줘. 싹싹 다 받아낼 테니까 당장 돈 가져와. 남편은 가족인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도 같이 망할 텐데 괜찮냐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로 자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참나. 그래봤자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고 당신 재산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날고 기어봤자 법이 그래. 저를 협박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보기가 싫고 밉더라고요. 치가 떨리고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산 세월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던 말을 내뱉었죠. 가족? 너랑 언제까지 가족일 것 같니? 이래도 가족일 것 같니? 너도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모르고 무슨 서류나면서 열어보다가 망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항상 자기 말만 따를 줄 알았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충격을 좀 먹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당하고 산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유산까지 가져가려고? 그렇게는 못하지. 나는 너랑 내 재산 나눌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너 진짜 나나 되니까 지금껏 같이 살아준 거지. 네 처지를 알아야지. 당장 이혼해. 근데 무슨 근거로 나랑 이혼하자고 할 건데? 나는 너 굶긴 적도 없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족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될까?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굴리다가 저에게 당당하게 대답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럴 줄 알고 준비했던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휴대폰에 녹음해놨던 것들을 다 틀어주면서 말했죠.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 나한테 유리할 만한 증거 다 모아놓지 않았을까? 그동안 저에게 했던 시댁의 폭언, 남편의 언행이 녹음된 것들을 다 들려줬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폰을 발로 쾅쾅 밟고는 저리 멀리 차버렸어요. 폰은 산산조각 났지만 미리 예상했던 바였고
하지만 저도 그것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이럴 줄 알았다. 그 성격 어디 못 간다고. 내가 여기에만 증거를 남겨놨을 것 같니? 복사본이야 넘쳐나. 전세는 이미 내 쪽으로 기울었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주려면 너희가 줘야 한다. 이거 지금 당장 제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며 던져놨던 이혼 서류를 들어올려서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알게 되었던 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하면서 남편을 짓밟아줬어요. 너 나랑 동의도 없이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걸고 넘어질 거야. 내가 집안일만 했다고 해서 물러봤던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잘난 너희 집안 식구들이랑 어디 대출금 잘 갚아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이 네가 갈 곳이 어딨냐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팔아달라고 한 덕에 땅이 금방 팔렸고 부동산에서 지금 갈 집을 준비 중이라고 말을 했죠. 이미 집에 오기 전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어둔 상황이었어요. 짐도 다 싸고 있는 상태이고 아이들도 전학 신청을 할 계획이었어요. 너랑 안 살아도 갈 곳이 있지. 네가 팔아준 덕에 금방 돈이 생겼어. 너랑 나랑 어차피 부부가 아니면 네가 다 빚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니? 우리 애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내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네가 도와준 덕분이다. 이혼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모든 것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지금 그럼 그 땅이 다 없어진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황 파악 안 돼?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네 말을 듣겠니? 내가 주인인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그랬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여기다가 다 넣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남편은 바들바들 떨면서 다시 한 방 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보다 더 망연자실한 느낌이 크게 들었죠. 저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대차게 관계를 끊어냈어요. 네가 알아서 하고 지금껏 알아서 했던 것처럼 앞길 찾아 나서야지. 그러길래 누가 없는 돈에 욕심부리래? 나는 이제 너랑 끝이다. 그동안 너랑 니네 집안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구하든지 그 잘난 누나들이 와서 하라고 하던지 해. 그러니까 남편이 덜덜 떨면서 누나들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약 아직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누나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 이야기를 했죠. 옆에 있던 시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아들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우리 지금 리모델링 공사 대금까지 지불하고 오는 길인데 왜? 어머나, 그러셨구나. 어머니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귀한 아들, 이제 제 남편 아니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오늘부로 저희 이혼할 거거든요. 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 우리 아들이 왜 그런 걸 해?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쪽 아들 버리는 거고요. 똑똑한 아들 둔 게 이렇게 될 줄 모르셨죠? 제가 언제까지 당신들한테 당하고 살 줄 아셨어요? 선을 적당히 넘으셔야지. 어디 사돈 내 땅까지 넘보면서 잘 살려고 하는 집이 있답니까? 그게 왜 사돈 내 땅이냐? 이젠 이 땅이면 우리 집 소유지. 내 아들이 너 먹여 살린 거는 생각도 안 하니? 어머니, 당신 아들이 저를 먹여 살리다뇨.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얼마나 아껴서 산 줄 아세요?
돈 좀 벌었다 싶으면 다 주식으로 날려먹고 아주 저만한 여자 만나서 다행인 줄 아셔야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요. 당신 아들 이제 다시 반품할게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제 데리고 잘 살아보셔요. 그리고 돈은 꼭 갚으시고요. 고소할 테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탈탈 털어서 다 갚으세요. 그리고 누님들, 직장을 그렇게 때려치시면 어떡해요. 똑똑하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저는 이만 빠질 테니까 알아서들 하셔요. 시모가 그 뒤로도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빚더미에 오르면 어떻게 재개하냐고 계속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 됐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잡아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나 잘하든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아이고, 됐어. 알아서 잘 살아라. 무식한 나는 간다. 어떡하냐? 돈 벌 곳도 없어서? 남편은 절규했고 저는 듣는 척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곧장 변호사에게 갔는데 그동안 녹음해온 것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면서 걱정 말라고 했죠. 오히려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친정어머니에게서 온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도대체 네가 뭘 하려고 이러냐고 계속 연락을 남기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저 상가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말이야? 남편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너그럽게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원래 그 집안 돈이 아니라고요. 빚을 졌으면 쓴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니? 제가 언제까지 밥순이로 있을 줄 아셨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시집살이 해드린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아들이 저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당신 이제 나한테 아줌마밖에 안 된다고. 빚 갚으려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던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들 이제 직장도 없고 집에서 놀게 생겼는데 어쩌시려고요? 80% 이상이 제 땅에서 나올 돈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는지 이제는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모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고 잔인하냐면서 제 원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쾌한 마음에 말을 덧붙이고는 끊어버렸죠. 어머니, 사람이 참 한이 맺힌 게 많으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지금 그러시죠? 수십 년 동안 당한 거는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항상 뭔가 당한 느낌. 이제 아시겠어요? 억울하면 법대로 하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겨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했고 후에 아들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아들들도 시댁에 질려버렸는지 연락을 끊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소송은 당연히 제 편으로 유리하게 끝이 났죠. 법정에서도 저를 향해 신우들이 사정을 해댔지만 이미 끝나버린 마당에 그렇게 하는 것도 우습게만 느껴졌어요.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나면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응? 맞아. 한 번만 좀 봐줘. 옳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응? 이렇게까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만. 저한테 폭언하신 거 돈으로 갚을 생각이나 하시고 저한테 이런 부탁 그만하세요. 어차피 들어드릴 마음 없으니까.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박차고 나왔고 남편이고 시모고 고모들이고 전부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돈을 싹싹 받아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비싼 상가라서 금방 팔리지도 않고 빚만 갚아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나 봐요. 다들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크게 싸우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말도 마. 맨날 큰 소리 나고 거기 공사도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아마 텅텅 비어 있을 거야. 샤브샤브집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 때려 넣었으니 돈이 그게 얼마야?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아주 후줄근하게 하고 다녀. 불쌍해 아주. 그러게요. 가족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던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는 따로 다니더라고요. 그 가족이 맨날 뭉쳐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았어. 서로 소송도 하고 누가 더 책임이 큰지를 따져서 돈을 많이 물어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했던 둘째 고모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너 진짜 그 집에서 나온 게 천만 다행이다. 돈도 한 푼도 안 잃어버린 게 어디냐? 정말 너는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한다 진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다니 너무 파렴치하지 않니?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저는 이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도 친구 소개로 법률사무소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커리어도 이어서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홀로 서는 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기 좋아. 이혼하면 무너지고 자기 생활 다시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너는 아니잖아. 대단하다 정말. 위자료 받은 것까지 싹싹 다 모아서 우리 애들 키워야지. 내가 왜 무너져? 당연히 더 당차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꾸준히 행복하길 빈다. 사람이 착해 보이고 가족에 헌신적이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 결국 함께 살고 싶어야 가족인 건데 그게 없으면 살기 어렵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서로를 아껴주지 못하는 가족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불쌍하지만 저는 저희 아들들 잘 키우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시댁 식구들의 악랄한 모습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흐를 만큼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그 시간들을 당당하게 견뎌내고 시댁 식구들에게 사이다를 날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곳에서 전부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 말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주려고 노력하셨죠. 아마 형제가 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저를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죠. 특히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로 말 못할 고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와는 친구처럼 허물없는 사이였죠. 그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곁에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죠.
그렇게 제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죠. 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힘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었죠.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아주 힘들더군요. 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일에 찌들어 바쁘게 살아가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절 위해 뭐든 해줄 것처럼 굴었어요. 전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연애한 시간이 짧지 않은데 결혼을 하고 보니 연애했던 2년의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죠. 전 저희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이를 갖는 것을 상의하게 됐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임신이 힘들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몸에 문제는 없으니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저는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앞으로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심정이 복잡한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죠. 부모님은 곧바로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해주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를 보니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싹 사라졌죠. 그땐 마냥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죠. 저는 아이를 가진 후 엄청 예민해졌어요. 임신 초기인데 몸이 너무 힘들었죠.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너 혹시 회사 그만둘 건 아니지? 우리 때는 아이 낳고 바로 일했다. 혹여나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마. 요즘은 혼자 벌어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시대니까. 알았지? 네, 어머님.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같이 일한다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요즘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네요. 임산부들은 다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그리고 네 정신이 너무 나약한 거야. 자꾸 힘들다 느끼면 더 힘든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힘들다고 퇴근하고 집에 누워있을 생각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또 네 남편한테 다 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알았어? 저는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났지만 아이를 위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제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정말 몸이 아프고 서러웠거든요. 임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아픈 걸 포기해야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부르고 저는 퇴근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근데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더군요. 어느 날은 혼자 집에서 끙끙거리며 누워있는데 너무 서럽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죠. 전 화가 나 그날 저녁 짐을 싸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라시더군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쳤죠.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 편안하더군요.
아무것도 못 먹을 만큼 힘들었지만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 또 밥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친정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배가 점점 나오면서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 좀 쉬는 게 어때?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잠깐 쉬자. 너 결혼 전에도 한 번도 안 쉬고 내내 일했잖아. 엄마, 내가 유난 떠는 걸까?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괜찮아.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네 탓을 해. 걱정하지 말고 아이 낳을 때까지 좀 쉬어. 엄마, 나는 결혼해서도 엄마한테 걱정만 끼치네. 미안해, 엄마. 결혼하면 엄마한테 든든한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저는 엄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우선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몸을 혹사할 수 없었어요. 더 견디고 싶었지만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왔죠. 남편에게 퇴사를 했다고 하니 남편은 왜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퇴사를 하냐며 난리치더군요. 근데 전 남편한테 여러 번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다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했었죠. 너 기어코 퇴사를 했냐? 아니 그 좋은 회사를 왜 퇴사해? 너 정말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어머님, 저도 퇴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힘든 건 저라고요. 아이 낳고 다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퇴사해버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너 출산할 때까지 친정에 있겠다고 했다며? 그럼 누가 우리 아들 밥을 챙겨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 정도는 남편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임신했다고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떠네. 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너만 아이 낳냐? 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데 너는 너 혼자만 하는 것처럼 유난 떨더라. 저는 퇴사를 해서도 마음껏 쉴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야 했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흐를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몸을 일으키려 힘을 줬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죠. 엄마는 제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함에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고개를 못 들고 울기만 하셨어요. 전 그날 결국 유산했어요. 쓰러진 저를 발견한 엄마가 병원으로 빠르게 옮겼지만 결국 아이는 제 품에 안을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병원으로 와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당분간 친정에서 더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가 당신 보면 더 속상해 하실 거야. 어머니도 충격 많이 받으셨어. 그럼 나는 집에도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으라는 거야? 당신은 내 걱정 안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이를 못 지킨 건 당신이잖아.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난 이만 갈 테니까 몸조리 잘해. 남편은 매몰차게 떠나더군요. 전 많은 눈물만 흘렸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러니 정말 아이가 잘못된 게 내 탓인가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전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엄마라는 인간이 아이도 못 지켰으니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제 곁을 지켜주는 건 역시 부모님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서진아, 네 마음 잘 알아. 근데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야.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네가 마음을 잘 추슬러야 아이도 보내줄 수 있어. 엄마, 나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책하지 마. 알았지? 그때 엄마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엄마의 말대로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제가 힘들다고 엄마가 고통받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이를 잃은 후 제 삶은 많이 변했죠. 저는 우선 시댁과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도 당장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그때 그저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이 지독한 고통이 계속될까 두려웠죠. 그럴 땐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간은 가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몸소 체감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 정말 그 고통이 서서히 줄어들더군요. 남편과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전보다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에 몰입하니 이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죠.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산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언니 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 안부 내내 물어보고 싶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을 이제 왜 안부를 묻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힘들 때 이런 전화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언니 미안해요. 나는 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마 연락을 못한 거예요. 됐어요. 아가씨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날로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언니, 우리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암 치료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언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엄마도 그날 이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님이 암이라고요? 남편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오빠가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인연 끊고 사는 마당에 엄마 아픈 거 말해서 뭐 하냐면서요. 근데 언니, 지금 우리 상황이 좀 힘들어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언니 상황 괜찮으면 우리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가씨, 결국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군요. 어쩐지 몇 년을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언니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나도 언니한테 죄진 게 많아서 언니한테는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다고요. 아가씨, 아이 잃고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아이가 잘못된 게 다 내 탓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런 말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머님을 도울 수 있겠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요. 당장 이번 달 치료비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게 생겼다니까요. 시누이의 부탁에 잠깐 흔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니 신경이 쓰였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보니 남편은 그제야 제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말하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꽤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어. 당장은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치료를 꾸준히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 여보,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응?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태도를 바꿀 수 있어? 여보, 나도 그때 반성 많이 했어.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티를 낼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때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난 당신 어머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 마음 모르잖아. 어머니도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그때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나한테 다 나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한 건 어머님이랑 당신이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번 달 병원비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당신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당신이 도와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안 그래? 내가 시댁 식구들을 꼭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단번에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내가 물은 사람이라 고민은 해볼게. 여보, 가족끼리 무슨 고민을 해.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가 아픈데 고민한다는 소리가 나와? 당신은 진짜 양심도 없구나. 가족이라고? 그 가족이 내가 힘들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야. 당신 이러는 거 보니까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다. 난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 게 어딨어? 당신 고민해본다고 했잖아. 어?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제발. 저는 남편을 외면했어요. 잠깐 흔들린 제가 미웠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기도 잠시, 신우이의 연락에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군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죠. 언니, 우리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줘요. 엄마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언니도 그건 마음 불편할 거려? 아가씨,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한테 남은 미련도 없어요. 너무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언니 그날 이후로 엄마 생신 한 번도 안 챙긴 거 알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언니, 평생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냐고요. 신우이는 울먹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신우이의 말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몇 년을 얼굴을 안 보고 살았지만 아직 가족으로 묶여있는 사이니 아예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미우나 고우나 아직 가족인데 이렇게 계속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끔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는 사이까지 회복하고 싶었죠. 저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봉투에 병원비 겸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200만 원을 넣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도와달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봉투를 받더라고요. 당신이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준비한 건데 무슨 문제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당신이 돈 안 준다고 난리쳤잖아. 근데 갑자기 돈을 주는 게 좀 신기해서. 그래도 고마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신데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전해드려. 알았어. 어머니한테 당신이 준 이 봉투 잘 전해드릴게.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보낸 돈 봉투를 다시 들고 왔어요. 내가 어머님 드린 돈 봉투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당신이 들고 있어? 어머님한테 안 드렸어? 우리 엄만 돈 욕심 없으셔. 네가 못된 거지. 어머니가 이딴 돈 필요 없대. 이제 와서 이런 걸 주면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냐고 하시더라. 뭐?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프다고 돈을 주는 게 당연한 일이야? 나도 큰맘 먹고 드린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꼴랑 200만 원 주면서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지길 바란 거 아니지? 당신 지금껏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 돈으로 어림도 없어. 뭐라고?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에 나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사람 맞아? 어머니 당신한테 단단히 화나셨으니까 당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돈으로 어머니랑 사이 풀려고 하지 마. 전 제 진심이 무시당한 것 같아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어요. 남편은 며칠 전과 다르게 너무 당당한 태도로 테이블에 제가 준 봉투를 휙 던지더군요. 돈이 필요하다며 빌 땐 언제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의심이 싹 틀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어나 싶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봤던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언가 대단한 해결책을 가져온 것 마냥 기세등등해 보였죠. 당신, 이 돈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어머님이 내가 준 돈이라고 받기 싫다고 하신 거야? 그래, 당신한테 이런 돈 받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정식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사과해. 내가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내가 왜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야 해?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어머니 힘들게 했잖아. 그럼 진짜 돈만 주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 남편의 말과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누이는 저에게 간절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둘 다 여유가 없어 보였고 간절해 보였죠. 신우는 통화를 하면서 매일 울었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새 돈이 생긴 건가 싶었죠. 제가 어머님께 드린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의심 가는 게 아주 많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전 남편 몰래 남편이 자주 이용하는 통장도 확인해 봤어요. 이전에 계속 이 통장만 써서 내역이 가득한데 몇 개월 전부터 돈이 나가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엔 시어머니 병원에서 돈을 쓴 기록이 있는데 최근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통장이 깨끗했죠. 저는 도저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거든요. 통장을 확인하고 나니 의심은 점점 더 커졌죠. 그래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 증거 없이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친한 언니한테 넌지시 이 상황을 말했는데 언니는 정색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뒀어? 이거 냄새가 좀 안 좋다. 남편이 네 부모님한테 벌써 돈을 요구한 걸지도 몰라.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는 게 말이 돼?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병원비가 필요한데 뭘 못하겠어. 분명 너한테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꾹 참고 그 돈 받았을 거야. 근데 필요한 돈이 들어왔으니 돈을 다시 돌려주겠지. 언니 말 들으니까 확실히 좀 이상하다. 나도 더 알아볼까 했는데 더 알아볼 길이 없어서 그냥 뒀거든. 엄마한테 대뜸 가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핸드폰을 좀 찾아봐.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돈 달라고 했으면 연락을 했을 거 아니야. 설마 그것까지 싹 다 지웠겠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퇴근하고 들어와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문을 풀려면 결국 핸드폰을 확인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저는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어요. 마침내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근데 그곳엔 제가 예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인 줄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은 건 그나마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다정함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제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었죠. 남편 휴대폰에서 친정엄마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저에게 돈을 요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더군요.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을 깨워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죠.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 문자를 받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내용을 쭉 확인해보니 엄마는 대략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남편이 엄마에게 연락해 돈을 더 뜯는 시기였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남편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은 저도 모자라 아이까지 들먹이면서 엄마를 협박하고 있었더라고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느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원망스러웠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더 마음이 아팠죠. 장모님, 어머니가 아내 유산 소식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거 잘 아시죠? 안 그래도 암 때문에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유산 이후 몸이 더 악화되셨어요. 장모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내랑 장모님 잘못이잖아요. 이서방, 나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내한테 돈을 요구할 수밖에. 장모님, 잊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몸 더 안 좋아지신 건 장모님이랑 아내 탓도 있어요. 이서방, 자네 왜 이렇게 많이 변했나? 자네 이러지 않았잖아. 사부인이 아파서 지금 자네가 많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한테 이러는 거 우리 윤정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모님 잊으셨어요?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저희 어머니 병원비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처음엔 사부인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 근데 자네가 이러는 거 나한테 너무한 거야. 계속 돈을 요구하면 나는 어떡해? 응? 엄마의 문자를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시댁에 돈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도 없었죠. 아이를 잃던 날 다 엄마 잘못이라며 자책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내내 귓가를 맴돌았어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병원비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들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에게 미안해 견딜 수 없었죠. 이렇게 못난 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못난 딸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하염없이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이대로 시댁의 만행을 눈감아 줄 수 없었어요. 당연한 듯이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건 명백한 갈취잖아요. 엄마는 협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돈을 주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절대로 이대로 시댁에 돈을 뺏길 수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다 찾아오겠다고 마음먹었죠.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을 그런 인간들에게 뺏길 수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당장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밤늦게 얼굴을 부어서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딸, 이게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울었어?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응? 엄마, 나 남편 핸드폰 다 확인하고 왔어. 엄마, 시댁에 돈 보내고 있었어? 너도 결국 알게 됐구나. 나는 처음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부인 도우려고 돈 보냈던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할지 몰랐어. 엄마 왜 그랬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걸 그 인간들한테 줘. 나는 네가 힘들까 봐 그랬어. 안 그래도 아이 잃고 시댁에 눈치 볼 텐데 그 돈이라도 보내면 사부인이 너 잘 봐줄까 싶어서. 엄마, 내가 그 문자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알아?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나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했어. 내가 잘 돌봐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그리고 나 괜찮아. 내가 그 돈 다 찾아줄 테니까 엄마 핸드폰 나한테 줘.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통화하고 메시지 보낸 거 다 가지고 있지? 엄마 대체 얼마씩 시댁에 보내고 있었던 거야?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 이 서방이 중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돈을 더 보냈고. 그랬구나. 나는 지금껏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간들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했으면 네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 잘못 없다니까? 잘못한 건 엄마랑 내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야.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그 인간들이라고. 엄마가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더군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인간들에게 시달렸으면 당당하고 강하던 엄마가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이럴수록 저는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꼭 복수의 본때를 보여주자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물러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엄마 휴대폰에 남겨진 메시지와 통화한 음성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 증거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들을 다 모아서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임신부터 시어머니에게 당한 내용과 엄마의 메시지 등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가져갔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여러 변호사를 만나고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본 결과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말을 듣게 됐죠. 저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저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리고 진작에 했어야 할 이혼 소송까지 모두 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마치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으로 가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뛰는지 분노가 차올라 주체하기 힘들었죠.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남겨놓은 채였죠. 시댁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남편은 태어난 얼굴로 저에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뻔뻔한 얼굴에 찬물이라도 뿌려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아세요? 저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뭐? 변호사? 갑자기 무슨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 앞에서 대뜸 변호사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냐? 우선 인사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인사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왜 예의를 갖춰드려야 하는 거죠? 이게 오랜만에 봤더니 더 싸가지가 없어졌네? 너 시어머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제가 보낸 돈은 돌려주시면서 왜 제 친정엄마 돈은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받으셨던데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눈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더니 뻔뻔하게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손주를 못 지켰잖아. 그래서 내가 더 아픈 거다. 당연히 사부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유산한 게 오로지 제 탓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 못살게 군 어머님 잘못이 가장 크다고요. 뭐라고? 너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사부인한테 돈 좀 달라고 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냐? 어머님, 왜 엄마랑 제 탓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유산한 건 어머님 때문이에요. 임신한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이제 와서 다 제 탓이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지금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냐? 제가 변호사 만나고 왔다고 했죠? 저 이미 변호사한테 다 확답 듣고 왔어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뺏은 그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부인이 이미 나한테 준 돈을 네가 무슨 수로 돌려받아? 그러게요. 그게 다 되던데요? 협박받아서 돈 준 거 증거도 너무 명확해서 어렵지 않겠던데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아파서 사부인한테 도움을 청한 것뿐이야. 아니요. 어머님은 저랑 아이를 핑계로 엄마를 괴롭히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어머님이 아세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 아픈 사람한테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천벌 받는다고. 어머님, 천벌은 어머님이 받는 거죠. 제가 질싸움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여길 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한 명만 만나고 왔을까요? 저 그 돈 받아낼 때까지 소송할 거예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 돈을 받아낸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치가 떨릴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당당해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돌려받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마치 처음부터 그 돈이 자신의 돈이었던 것처럼 태연해 보였죠. 상황을 파악을 먼저 끝낸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사실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
당신이 못 믿는다고 하면 내 통장 내역 다 보여줄 수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도 우리 엄마 협박해서 돈 뜯어낸 게 중요하지. 설마 통화 내용이랑 메시지 내용 다 있는데 발뺌할 생각은 아니지? 아니요, 여보.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어머니가 먼저 장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그걸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돈을 뜯을 생각을 한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사실 나는 어머니 다 나으면 장모님한테 그 돈 천천히 갚을 생각이었어. 지금 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돈 좀 쓰고 돌려드리려 했던 거야. 내가 당신이 보낸 문자를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를 만난 것 같아? 여보,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해서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러 갈게. 가족끼리 소송하고 이러는 거 진짜 아니잖아, 어? 아니? 이제 너랑 나 가족 아니야. 설마 이런 짓 하고 나랑 계속 살 생각했던 건 아니지?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혼을 하겠다고? 여보, 지금 내 상황 몰라? 나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진짜 갈 곳이 없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장모님한테 잘하면서 살게, 어? 당신 같은 사위 필요 없어. 당신, 지금 내 속이 어떤 줄 알아? 난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이 꼴을 당해야 해? 그동안 나 속이면서 재미있었어? 내가 잠깐 뭐에 홀렸나 봐. 여보, 내 상황이 많이 힘들었던 거 알잖아. 장모님 찾아뵙고 내가 사죄 드릴 테니까 이혼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어? 내가 장모님한테 빌린 돈도 천천히 갚을게. 제발 여보. 아니,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짜증나게 울면서 빌지 마. 난 죽어도 당신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은혜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나 살려줘. 어? 어머니 뭐 하세요? 이 사람한테 사과 안 하시고. 남편이 주저앉아 오열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억울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니까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제 곧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테니까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도 사부인께 돈 갚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가 놓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손주가 그렇게 돼서 본인이 아픈 거라고.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손주 타령을 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본인 아프다고 돈을 달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자. 나는 당신이랑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우리 엄마한테 돌려줄 돈이나 잘 준비해. 그리고 나 오늘 중으로 짐 챙겨서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여보,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잘못했어. 어? 부부는 같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진정한 부부 아니야? 너는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해달래? 전 미련 없이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뒤늦게 남편이 쫓아와 절 붙잡았지만 저는 매몰차게 남편을 떼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몇 개로 정리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힘차게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문 앞에 서니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울었어요. 이혼이 후회되고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엄마가 걱정됐죠. 엄마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죠. 그제야 안도감이 들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된 이후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근데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발 쭉 뻗고 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알았지? 고마워.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짐을 줘서 어떡해? 큰 짐이라니. 언젠가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마. 알았지? 엄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희미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그동안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싶어요.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는 엄마를 눈치채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그날을 끝으로 남편과 영원히 남이 되었죠. 남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의미 없을 정도로 남편은 형편없는 사람이 됐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돈을 돌려준 뒤 병세가 더 안 좋아져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병원비가 나간다는데 그 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남편과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안 좋아. 치료만 잘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여보, 당신 아니면 이런 부탁을 누구한테 하겠어. 나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어? 나한테 이렇게 부탁해도 소용없어. 나는 당신 도와줄 마음 없으니까. 당신은 양심도 없어?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당신이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이런 전화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잖아. 어?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래? 당신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 여보, 잠깐 끊지 마. 정말 내 번호 차단할 거 아니지? 여보, 차단할 거야. 혹시 다른 번호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나도 그땐 진짜 안 참아. 알겠어? 저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을 전부 차단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해방이 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후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친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혼자 독립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회사도 멀지 않아서 출퇴근하기에 괜찮더라고요. 독립한 집은 친정과 가까워 부모님 얼굴을 자주 뵙고 있어요. 주말엔 항상 같이 외식을 하고 있죠. 부모님 얼굴을 자주 뵙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혼을 하기 전 제가 가졌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가족끼리 희생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었죠. 정작 그들은 저에게 희생한 게 없더군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고 참 힘든 사건이 많았어요. 아이를 잃어도 보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도 당해봤죠. 하지만 그때마다 절 일으켰던 건 저를 믿어주고 아껴줬던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있는 한 저는 10번 넘어져도 10번을 일어설 수 있었죠. 여러분, 가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존중하는 관계가 계속돼야 서로 힘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부디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 쓰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세상엔 여러분들이 그저 행복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